코스닥 액티브 ETF 3월 10일 상장. 삼성 vs 타임폴리오 vs 한화. 뭘 사야 할까? 종목 보수 전략 완전 비교. 여러분, 이번 주 증시 보셨죠? 이란 사태 터지면서 코스닥이 하루 만에 사상 최악의 폭락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사상 최대 폭등이 나왔습니다. 하루 사이에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게 코스닥입니다. 올해 사상 처음 3천을 넘어선 시장이지만 동시에 하루에 몇십 %씩 출렁이는 종목이 수두룩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코스닥에 투자하고 싶은데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 그 고민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상품이 3일 후인 3월 10일에 나옵니다. 국내 최초 코스닥 액티브 ETF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액티브 ETF가 뭔지, 기존 코스닥 ETF랑 뭐가 다른지, 3종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무슨 종목이 들어가는지까지 끝까지 보시면 월요일 장 열리기 전에 판단이 서실 겁니다. 챕터 1 액티브 ETF가 도대체 뭔가요? 자, 먼저 기본기부터 잡고 갑시다. ETF 이름 뒤에 액티브가 붙어 있으면 뭐가 다른 건지.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ETF, 예를 들어 KODEX 코스닥 150, TIGR 코스닥 150 같은 거 있죠? 이런 건 패시브 ETF입니다. 영어로 패시브, 수동적이라는 뜻이에요. 뭐가 수동적이냐면 지수를 그대로 베끼는 겁니다. 코스닥 150 지수에 A 종목이 5% 비중으로 들어있으면 ETF도 A 종목을 5% 담습니다. 지수가 5% 오르면 ETF도 5% 오르고 지수가 빠지면 똑같이 빠집니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데요. 장점은 단순하고 예측 가능하다는 거고, 단점은 지수에 들어있는 종목이 아무리 별로여도 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코스닥 150에 편입된 어떤 회사가 실적이 나빠지고 재무 구조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도 지수에서 빠지지 않는 한 패시브 ETF는 그 종목을 계속 들고 있어야 합니다. 액티브 ETF는 이걸 해결합니다. 액티브, 능동적이라는 뜻이에요. 지수를 참고만 합니다. 비교지수라고 부르는데 나는 이 지수를 기준으로 하되 이 지수보다 더 잘해보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더 잘하느냐? 펀드 매니저가 직접 종목을 고르고 비중을 조절합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좋으니까 더 담고 A 종목은 위험하니까 빼겠다. 이런 판단을 사람이 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패시브 ETF는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만 가는 자율주행차라면 액티브 ETF는 경험 많은 택시기사가 이 길 막히니까 샛길로 돌아가자고 판단하는 겁니다. 기사가 실력이 좋으면 더 빨리 도착하지만 판단이 틀리면 오히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액티브 ETF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운전하느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수, 쉽게 말해서 운용 수수료가 패시브보다 비쌉니다. 사람이 적극적으로 운용하니까 인건비가 더 드는 거예요. 이건 뒤에서 3종 비교할 때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왜 하필 지금 코스닥인가요? 코스닥 액티브 ETF가 왜 이제야 나왔을까? 이 질문이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코스피 액티브 ETF는 이미 여러 개 있었거든요.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이유 1, 첫 번째, 코스닥 시장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올해 코스닥 지수가 사상 처음 3천을 넘었어요. 과거에는 코스닥 하면 투기판, 작전주 이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ABL 바이오 같은 글로벌 바이오 기업, 에코프로 같은 2차전지, 핵심 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로봇 기업들이 코스닥에 있습니다. 기관과 연기금도 코스닥 투자를 빠르게 늘리고 있어요. 코스닥이 더 이상 개인 투자자만의 놀이터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이유 2, 두 번째,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부실기업 퇴출 제도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우량 코스닥 기업에 자금이 몰리는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액티브 ETF는 그 자금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유 3, 세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액티브 ETF 규제 완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현재 액티브 ETF는 비교지수와 상관계수를 0.7 이상 유지해야 해요. 아무리 액티브라 해도 지수를 70%는 따라가야 한다는 건데 금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중에 이 규정을 없애는 법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통과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펀드 매니저가 지수와 완전히 다른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게 됩니다. 진짜 액티브다운 운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용사들이 지금 미리 자리를 잡아두려는 겁니다. 챕터 3 3종 완전 비교 뭐가 다른가요? 자, 이제 핵심입니다. 3월 10일에 2종, 3월 17일에 1종,
총 3종이 나옵니다.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비교표 KOACT 코스닥 액티브 TIME 코스닥 액티브 PLUS 코스닥 150 액티브 운용사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한화 자산운용 상장일 3월 10일 3월 10일 3월 17일 비교지수 코스닥 지수 전체 코스닥 지수 전체 코스닥 150 지수 총 보수연 0.50% 연 0.80% 연 0.15% 전략 7개 성장산업 집중투자 코어 마이너스 위성 구조부실기업 배제형 첫 번째 차이 비교지수가 다릅니다. KOACT과 TIME은 코스닥 전체 지수를 봅니다. 코스닥에 상장된 1820개 종목 전부가 투자 대상이에요. 반면 PLUS는 코스닥 150 지수를 기초로 합니다. 상위 150개만 대상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KOACT과 TIME은 더 넓은 바다에서 낚시하는 겁니다. 코스닥 500위권에 숨어있는 보석을 발굴할 수도 있어요. 대신 운용 역량에 따라 성과 편차가 훨씬 클 수 있습니다. PLUS는 이미 검증된 대형 150개 안에서 운용하니까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숨은 보석 발굴의 재미는 덜합니다. 두 번째 차이 보수 격차가 꽤 큽니다. PLUS가 0.15%로 가장 저렴합니다. KOACT 0.50%, TIME 0.80%예요. 숫자로 체감해 봅시다. 1000만원을 5년간 들고 있으면 TIME은 보수로 약 40만원, KOACT은 25만원, PLUS는 7만 5천원 정도 나갑니다. 그럼 무조건 PLUS가 유리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보수가 비싼 만큼 적극적으로 운용한다는 뜻이고 초과 수익이 보수를 상회하면 비싼 게 오히려 이득입니다. 참고로 타임폴리오의 기존 상품인 TIME 코스피 액티브 ETF는 상장 이후 수익률 100%를 돌파했습니다. 삼성 액티브의 KOACT 미국 나스닥 성장기업 액티브도 상장 이후 35%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나스닥 지수 상승률 14.6%를 크게 이겼어요. 두 운용사 모두 보수값은 한다는 걸 기존 상품으로 증명한 셈인데 코스닥이라는 새로운 전장에서도 그럴 수 있을지가 관건이죠. 세 번째 차이, 운용 전략이 확실히 다릅니다. 삼성 액티브 KOACT은 집중 투자 전략입니다. 제약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로봇 등 7개 성장 산업을 특정하고 그 안에서 종목을 고릅니다. 성장주 대 가치주 비율을 7대3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어요. 타임폴리오 TIME은 코어 마이너스 위성 전략입니다. 바이오, 2차전지 같은 코스닥 핵심 대형 섹터를 코어, 즉 중심축으로 깔고요. 거기에 신성장 테마 종목을 위성처럼 추가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KOACT은 7개 과목만 집중해서 만점을 노리는 전략이고 TIME은 주요 과목 안정적으로 깔아두고 보너스 과목에서 추가 점수를 노리는 전략이에요. 한화 PLUS는 좀 다른 접근인데요. 코스닥 150 안에서 재무 건전성이 나쁜 기업을 빼는 방식입니다. 못할 종목을 빼서 평균을 올리겠다는 소극적 액티브에 가까워요. 보수가 가장 낮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챕터 4 어떤 종목이 들어가나요? 화면 키움증권 리서치 편입 예상 종목 리스트. 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그래서 무슨 종목이 들어가는데? 아직 공식 편입 종목은 상장 후에 공개되지만 키움증권이 두 운용사의 기존 액티브 ETF 포트폴리오를 분석해서 편입 예상 종목을 추론한 보고서가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삼성 액티브 쪽 보유 비중 상위 코스닥 20개 종목입니다. ABL바이오, 리가캠바이오, 에코프로비엠, BHI, ST팜, 서진시스템, 올릭스, 비나텍, 솔브레인, 주성엔지니어링, SNS텍, 리노공업, 성일하이텍, YG엔터테인먼트, 동진세미캠, ENF테크놀로지, 한중NCS, 알테오젠, 대주전자재료, 코세스, 타임폴리오 쪽은 이렇습니다. 올릭스, 삼천당제약, ABL바이오, 레인보우 로보틱스, 파두, LNC바이오, 알테오젠, 휴젤, 펄어비스, SPG, BHI, 서브T&D, YG엔터테인먼트, 비나텍, JYP엔터테인먼트, 레이크머티리얼즈, 로보티즈, 이노스페이스, 에이프릴바이오, 스피어. 여기서 중요한 건 양쪽 다 비중이 높은 공통 종목입니다. ABL바이오, 알테오젠, 올릭스, 비나텍, BHI,
YG 엔터테인먼트. 이 6종목은 어느 쪽 ETF를 사든 높은 확률로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운용사가 독립적으로 분석했는데 결론이 겹쳤다는 건 그만큼 코스닥 시장에서 대표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면 차이도 뚜렷해요. 타임폴리오 쪽이 로봇과 우주 쪽 비중이 높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이노스페이스, 게임엔터도 펄어비스, JYP가 들어가 있어요. 삼성액티브 쪽은 반도체 소부장에 힘을 더 실었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 동진세미캠, ENF테크놀로지, 솔브레인, 2차전지 소재 쪽도 대주전자재료, 성일하이텍이 보이고요. 정리하면 바이오를 좋아하시면 양쪽 다 잘 담겨있고 로봇 우주엔터에 관심 있으면 TIME 쪽이, 반도체 소부장 2차전지 소재에 관심 있으면 KOACT 쪽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기존 ETF 포트폴리오에서 추론한 거지 코스닥 전용 ETF에서도 동일하게 가져갈지는 상장 후에 확인해야 합니다. 액티브 ETF는 펀드 매니저 판단에 따라 수시로 바뀌니까요. 챕터 5 누가 운전하나요? 매니저 프로필, 화면 두 운용력 프로필 카드. 아까 액티브 ETF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운전하느냐라고 했죠. 두 분을 짧게 소개합니다. KOACT 코스닥 액티브를 운용하는 분은 삼성액티브 자산운용의 김지훈 본부장입니다. 2007년 삼성자산운용 입사 후 20년간 액티브 펀드만 해온 분이에요. 배당형 운용에서 시작해서 중소형주 펀드까지 영역을 넓혀왔고 특히 코스닥 중소형주 선별 능력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TIME 코스닥 액티브는 타임폴리오의 이정욱 부장이 맡습니다. 이분은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이에요. 타임폴리오에서 TIME K바이오 액티브 ETF를 운용한 경험이 있고 바이오를 포함해서 코스닥 내 변동성이 큰 섹터를 다뤄온 경력이 풍부합니다. 캐릭터가 다르죠. 한쪽은 20년 장기 경력의 중소형주 전문가, 한쪽은 헤지펀드 출신의 바이오 전문가. 이 두 사람의 운용 스타일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수익률 차이로 나타날 겁니다. 이걸 지켜보는 것도 이 ETF 투자의 재미 중 하나가 될 거예요. 참고로 운용사 규모를 보면 타임폴리오가 ETF 순자산 총액 5조 1천억 원으로 액티브 ETF 시장 1위고요. 삼성액티브가 1조 8천억 원입니다. 규모에서는 타임폴리오가 압도적이지만 삼성액티브가 개별 상품 수익률에서 뒤집은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규모만으로 판단하긴 이릅니다. 챕터 6 투자 전 반드시 체크할 5가지. 화면 체크리스트 그래픽. 자, 이제 그래서 사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차례인데요. 저는 투자 권유를 하는 게 아니라 판단을 돕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체크 1 상장 첫 주 거래량. 첫 번째, 상장 직후에 바로 뛰어들지 마세요. ETF는 거래량이 적으면 매수가와 매도가 차이, 호가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이게 벌어져서 손해를 봅니다. 상장 첫 주에 거래량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지켜본 후 진입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체크 2 보수의 장기 영향. 두 번째, 보수를 가볍게 보지 마세요. 0.15%와 0.80%는 1년에는 별 차이 없어 보여도 5년, 10년 쌓이면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물론 초과 수익이 보수를 넘으면 되지만 보수가 높으니까 더 잘해주겠지라는 기대는 보장이 아닙니다. 체크 3 편입 종목은 바뀐다. 세 번째, 오늘 제가 보여드린 편입 예상 종목에 집착하지 마세요. 액티브 ETF의 포트폴리오는 매니저 판단에 따라 수시로 바뀝니다. 상장 후 운용사 홈페이지에서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체크 4 코스닥 변동성. 네 번째, 이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변동성이 훨씬 큽니다. 이번 이란 사태에서 우리가 직접 목격했죠. 액티브 ETF라고 해서 하락장에서 면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시장 전체가 빠지면 아무리 종목을 잘 골라도 같이 빠질 수 있어요. 체크 5 패시브와 같이 가는 전략. 다섯 번째, 꼭 하나만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키움증권도 리포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코스닥 150 패시브 ETF와 2개의 액티브 ETF를 같이 가져가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패시브로 코스닥 전체 흐름을 타면서 액티브로 초과 수익을 노리는 조합이죠. 마무리 정리합니다. 3월 10일 국내 최초 코스닥 액티브 ETF 2종이 동시에 상장됩니다. 삼성액티브의 KOACT 코스닥 액티브, 보수 0.50%, 성장산업 집중투자, 타임폴리오의 TIME 코스닥 액티브, 보수 0.80%,
코어 마이너스 위성 전략 3월 17일에는 한화의 PLUS 코스닥 150 액티브가 보수 0.15%로 합류합니다. 코스닥에 투자하고 싶은데 종목은 못 고르겠다는 분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열리는 겁니다. 프로한테 맡기는 대신 보수를 내는 구조인 만큼 누가 운용하느냐, 보수 대비 성과가 나오느냐를 지켜보는 게 핵심입니다. 이 ETF들이 상장된 후 한 달, 석 달, 반년 시점에 수익률 비교 영상을 다시 찍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구독 눌러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댓글로 새 종목 중 어디에 관심 있는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